개별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로축은 오늘의 소비, 그 다음에 세로축은 내일의 소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편의상 C1, 뭐 C2라고 쓰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효용 극대화 문제고요. 보시는 직선이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예산 제약입니다. 물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이자율 뭐 R이라고 해볼까요? 이자율 R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이제 자유로운 그런 시장에서의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면 그럴 때 이제 소비자의 죄송합니다. 소비자의 예산 제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직선이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가장 바깥쪽에 접하는 한 점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소비자에게 최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소비자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변형을 하면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 가운데 얼마만큼을 오늘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내일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쪽이 오늘의 소비인데 사람은 2기간만 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기간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편의상 오늘이라고 하는 기간을 젊었을 때 혹은 이제 내일의 소비를 늙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늘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그 다음에 내일을 20년 그 이후에 20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가 서로 다른 재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C1, C2 이렇게 쓰면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라고 하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오늘의 소비이지만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라고 할 수 있고 내일의 소비지만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소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소비자에게는 오늘 소득이 Y1이고요. 내일 소득이 Y2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적 적은 소득을 벌지만 젊어서 나이가 들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Y1은 비교적 작은 값이지만 이제 Y2는 비교적 큰 값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를 가급적 비슷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C1과 C2를 비슷한 값을 갖도록 이렇게 한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C1과 C2는 비슷한 값을 갖습니다. 다만 소득은 젊었을 때 좀 적고 나이가 들면 조금 많아지겠죠. 자, 이제 문제는 미래의 소득이 이만큼이 미래의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소득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C1까지 소비를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한다면 비슷하게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한다면 자, 이만큼을 빌려와야 돼요. 빌려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미래 소득을 가져온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만큼 빌리고 미래가 되면 자신의 소득에서 이만큼을 갚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래 소득 Y2 중에서 지금 소비에 필요한 소득만큼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예산 제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이걸 이제 우리가 부존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다우먼트라고 부릅니다. 부존점.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니까 현재 소득이 Y1인데 현재 아무것도 빌릴 수 없다면 이 사람의 예산 제약은 단순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뒤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축은 가능하니까. 저축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전제하겠습니다. 실제로 Y1만큼의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적게 소비할 수는 있겠죠. 저축하면 되니까. 저축하면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축하는 경우. 자, 현재 소득이 Y1이고요. 자, 미래 소득이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만큼을 저축을 하면 그러면 다음 기회에 얼마만큼을 더 받을 수 있냐면 이만큼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축한 만큼. 자,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제가 1만큼을 저축을 하면 다음 기회에 이만큼을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그게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한 단위를 저축을 하게 되면 현재 소득을 물론 적은 소득이지만 저축을 할 수도 있겠죠. 한 단위 저축을 하면 그 다음 기 내일 예, 추가로 늘어나는 소득은 1 플러스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큼. 자, 그러면 다른 영역은 적어도 잘 모르겠지만 이쪽 영역의 기울기는 1 플러스 R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로축으로 한 단위 물론 이제 마이너스의 1 플러스 R이겠죠. 그렇죠? 뭐 여하튼 자, 가로축으로 한 단위 내가 저축을 늘리면 그러면 나는 저축이 미래의 소득이 이만큼 더 늘어납니다. 그게 1 플러스 R이라는 뜻이고요. 자, 만일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면 자, 여기에서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가능해요. 빌리는 것도 가능해요. 저축할 때의 이자율과 똑같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갈 때의 이자율이 R이었으니까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갈 때도 이자율이 R이 되겠죠. 예, 어차피 이자율 R로 빌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단위만큼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칸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는 얼마만큼의 소득이 줄어드냐면 갚아야 되니까요. 얼마만큼의 소득이 줄어드냐면 100에 1 플러스 R만큼 줄어들겠죠. 자, 오늘 소득을 하나 미래로부터 끌어왔습니다. 한 단위. 그러면 미래 소득은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되냐면 1 플러스 R만큼 줄어들어야겠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1 플러스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저축을 할 때의 이자율과 차입을 할 때의 이자율이 R로 동일하다면 그러면 내 부존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로 일정할 거예요. 이쪽의 기울기와 이쪽의 기울기가 같은 거죠. 이쪽은 저축을 할 때의 이자율이고 빌릴 때의 이자율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조금 다르죠. 저축을 할 때 이자율이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빌릴 때의 이자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이 둘이 같지는 않지만 뭐 우리는 다른 문제들 이렇게 뭐 은행이 왜 존재해야 되고 은행에서 뭐 신용 창출을 어떻게 하고 그 대출을 어떻게 해주고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으니까 빌릴 때와 빌릴 때와 그 다음에 저축을 할 때의 이자율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할 때의 이자율로 내가 빌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을 빌리는 것이 최선이냐면 이만큼을 빌리는 것이 최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기가 되면 자신의 소득이 이만큼 발생하겠죠. 그 중에 자신이 빌린 금액 이만큼의 1 플러스 R만큼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빌리는 거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쪽이 이만큼이 이제 상환하는 거겠죠. 자, 상환하는 금액의 크기는 1 플러스 R에 빌린 돈이겠죠. B라고 해보겠습니다. 빌려서 B가 아니고 borrowing이어서 B입니다. borrowing. 빌리, B. 1 플러스 R의 B만큼을 상환을 내일 이만큼을 상환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의 최적 선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더 중요한 가정은 저축을 할 때의 이자율과 빌릴 때의 이자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더 중요한 가정입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냐면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빌릴 때와 빌려줄 때의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사실 오늘의 소득과 내일의 소득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Y1은 되게 작고 Y2는 되게 커요. 오늘은 소득이 매우 적지만 내일은 소득이 비교적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최적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를 스무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소비를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서 봤던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테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다 이렇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냐면 저축을 할 때 이자율은 전과 똑같이 1 플러스 R인데 이제 빌릴 때의 이자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혹은 잡이 없거나 혹은 뭐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없으면 부동산 같은 것들이 없으면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대출을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그렇다면